원래 이 영상은 단기 전망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가 되어버린 영상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25년 1월을 예상하여 한국 시장 중심으로 설정한 단기 전망,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제가 취한 포지션과 근거, 이것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너무 빠르네요. 긍정적으로 빨라서 다행이긴 합니다. 연말에 설정한 1월 말 전후까지의 다중 시나리오는 다음의 표와 같았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4가지로 짰고요. 각 확률값은 50%, 30%, 10%, 10%로 두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은 코스피가 2,5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그 아래로 2,400, 그리고 2,300, 2,200까지 예상했죠.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은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에 2주가 되기도 전에 케이스 1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나리오 분석과 투자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복귀까지 하여야 하니 영상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전 영상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2025년 상반기 메인 투자 상품으로 한국 시장을 선택했어요. 제가 생각한 투자 상품은 총 3가지이고 그중 2가지는 매수를 완료했거나 매수 중에 있죠. 첫 번째는 국내 시장 2차 매수고, 2번째는 미국 장기채 매수, 3번째는 미국 지수 숏입니다. 저는 우선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적으로나 대내외 환경상 2,500까지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환율에 집중했습니다. 환율의 위치를 고려하면 내려갈 뉴스에 더 민감한 상태라고 봤어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정치 리스크와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강달러 영향이 컸죠. 환율 수준이나 미국 금리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수준 영역까지 갔다고 봤습니다. 연말 전까지는 계엄령 전후로 개별 주식별로 가격 대비 매력적인 종목들이 존재한다고 봐서 개별 주식들 위주로 매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금액을 직접적으로 말하기엔 그러니 이때 매수한 한국 개별 주식 금액을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추가 매수를 결정한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나리오는 이 시점에 설정한 거고요.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되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어찌되었든 결국 리스크는 종료되겠다라는 확신이 가능했죠. 그래서 추가로 매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봤어요. 매수에는 2가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비중과 구체적인 상품이죠. 이때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였어요. 그리고 1차 매수와 동일하게 100만큼 매수를 했어요. 지수를 산 이유는 연말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제 보유 종목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치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경감된 경우에는 제 종목들이 소외될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CS 2025나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단기 모멘텀들이 있긴 했죠. 그러나 반도체나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확신은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제 스터디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지수를 100 매수한다는 것은 노출액이 100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증거금이 50 있을 때 선물을 100 매수했거나 레버리지 ETF를 50 산 경우에도 100을 매수했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해야 상품들 간의 투자 비중을 고려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봐주실 때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연초 기준 국내 포지션은 200이었죠. 만약 제 예상과 다르게 시나리오 3이나 4만큼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진다면 2차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확률값이 낮은 시나리오를 갔을 때의 대응도 생각해 두어야 해요. 그 다음엔 제가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포트폴리오를 고민했습니다.
틀릴 가능성의 고려는 MDD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MDD란 투자에 있어서 최대 낙폭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찍어 볼게요. 여기서 짧게만 말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MDD를 안정화시켜야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실수만 안 해도 자산은 커집니다. MDD가 크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죠.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제가 슈퍼 T인데도 그렇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틀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제입니다. 내가 예상한 매크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맞았지만 내가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대체제로 미국 장기채가 가장 좋을 것으로 봤어요. 환율이 안정화되는 환경에서 금리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금리는 4.6%를 돌파했죠. 제 장기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임기 초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나 12월 FOMC에서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반영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1차 매수 목표 물량은 50 정도였고 금리가 4.6에서 4.7%까지 분할로 매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매수했고요. 한 25% 정도 매수한 것 같네요. 만약 제가 틀려서 금리가 혹시 5%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2차로 50을 추가 매수할 것도 고려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고려한 상품은 해지 상품입니다. 내가 예상한 매크로 환경이 아닌 경우 손실폭을 줄여줄 만한 자산이죠. 그러면서도 코스피와 완전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예측이 맞아도 수익률이 감소하니까요. 제 예상과 달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저는 미국 시장 숏이 이 상황에서 적합해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숏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실행하진 않았죠. 주식시장, 특히 미국은 장기 우상향합니다. 이 상품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것만으로 리스크가 있어요. 다만 현재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지수 레벨 자체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지 자산으로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지수는 연말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연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였죠. 그래서 실제 매수 타이밍은 이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분할로 매수할 예정이었어요. 국채와 동일하게 1차 매수는 50만큼, 이후 내 예상과 갭이 크게 더 올라갔다면 2차 매수를 50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들을 계획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제 매수한 거는 코스피 1차 매수와 국채 일부 분할 매수를 했어서 현재 제 포지션 전체는 215만큼 있겠죠. 이제 복귀로 넘어가 보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영상이 조금 기네요. 두 편으로 나누어 이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